안녕하세요. 건물주들이 모여서 건물주 고민을 함께 해결하는 건물주톡 대표 김용남 회사입니다. 김도균 이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을 가지고 계실 때 종부세가 이제 어떻게 계산해야 어떻게 신고해야 절감할 수 있는지 그거를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다 궁금할 거라서 함께 저희가 여러분이 그 고민 해결할 수 있도록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설명해 주시죠. 네, 부부 공동 명의로 1주택자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의 종부세 절세 꿀팁입니다. 일단은 납세 의무자, 그러니까 이 종부세를 내야 되는 분들은 기준이 이제 거주자인 부부가 1주택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에 일단 1세대 1주택자 해당되는 경우로 네, 공동명의 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주택분의 소유 지분율이 큰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데 만약 동의 5대5, 그러니까 5대5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합의해서 한 명의 명의로 세금을 종부세를 내게 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좀 더 국세청에서 혜택을 좀 주기 위해서 만약에 그 특례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율이 큰 자가 일단 세금을 내고요. 일단 공제 금액은 11억을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세액공제까지도 해당이 돼서 최대 80%까지 연령이나 보유기간 기준으로 우리가 특례를 적용해서 할 수 있고요. 근데 만약 특례를 미적용하게 되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거니까 각각 남편과 부인분이 각각 납세 의무자가 돼서 이때는 공제 금액을 각각 6억 원씩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1주택자의 경우에 공동명의로 갖고 있으면 일반적으로는 원래 특례가 있기 전에 어떻게 됐냐면 공동명의 무시하고 각각 주택을 한 채 갖고 있는 걸로 봐서 일반적인 1주택자 혜택과 무관하게 각각이 6억씩만 기본 공제하고 기본 공제 6억씩만 공제하고 그 다음에 세액공제를 못 받았어요. 네, 맞습니다. 세액공제를 못 받게 해서 세금을 과세했죠.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원래 처음에. 왜냐하면 원래 부부 공동명의라는 게 여자들의 인권을 높이는 차원에서 공동명의를 하도록 하면 혜택을 줬던 건데 갑자기 부부 공동명의를 하고 있으면 1주택자 혜택을 못 받게 만든 맞습니다. 거예요. 처음에 네. 너무 잘못 만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 만든 거를 해결하려고 특례를 만든 게 부부 공동명의로 들고 있더라도 합쳐서. 한 사람이 갖고 있으면 1주택자 혜택을 그대로 다 주겠다. 네, 이런 의도입니다. 네. 이게 1주택자 혜택을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공동명의를 의도적으로 유도했다가 피해를 보게 해놓으니까 그럼 공동명의로 갖고 있더라도 피해 없게 1주택자에 똑같은 혜택을 주겠다 이런 뜻인데 이게 이쪽이 유리할 수도 있고 그냥 유리한 사람도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계산하셔서 요 특례를 적용할지 말지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있는 거죠. 그걸 저희가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은 신고 기한은 합산배제 신고랑 동일하게 9월 16일부터 특례 신고를 하려면 맞습니다. 그 특례 신고는 합산배제와 동일하게 9월 말까지 하는 거고, 응? 신고 서류는 그냥 이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우편물로도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국세청 홈택스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제 신고서 신청서인데 이런 요 내용이 홈택스에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 외우실 거 없이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홈택스 들어가셔서 신고 납부 신고 납부 메뉴에서 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신청 이 탭을 누르시면 이제 또 신고하는 화면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신청서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 특례 신청을 선택하셔서 정보를 쭉 입력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번에 이제 얼마나 계산되는지 이게 유불리를 따져보기 위해서 일단 간이 계산을 할 수 있게 또 메뉴가 있어서 그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들어가서 하시면 공시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판단하셔야 될 건 요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 공동명의로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와 단독 명의로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좀 판단해 보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실제 계산 사례를 한번 그 앞에 다시 한번 이 공동 명의와 단독 명의가 항상 단독 명의가 더 유리한 게 아니에요. 공제 상황이나 이게 여러분 각자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눌러 가지고 계산을 해 보셔야 되는데 요게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서로 다른지 한번 저희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 예죠. 네, 이게 사례입니다. 일단은 동갑내기 부부라고 가정하고
50%씩 공동 소유를 한 상황에서 공시 가격은 20억이고 보유는 10년 했을 때 일단 처음에 단독 명의로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를 그러니까 봤을 특례를 때는 적용하는 거죠. 단독명이라는 건 우리가 특례 신청을 해서 단독으로 한 걸로 했을 때 그때는 공시 가격 20억에 일단 기본 공제가 11억 원이고 1가구 1주택으로 판단하게 되는 네, 거니까 맞습니다. 11억을 6억이 공제하는 아니라, 거죠. 네네. 11억이고 그다음에 주택 같은 경우는 그 계산된 금액 60%를 또 곱해주니까 5억 4천이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9억의 60%. 네, 그리고 여기는 세율이 0.8%이기 때문에 재산세는 일단 재산세 공제하기 전에 종부세 금액은 372만 원이고 그 저희가 다른 계산 사례 보신 것처럼 이게 이제 종부세 총액인데 이게 보유세라 이중과세라서 재산세를 기납부 재산세 좀 공제시켜 주죠. 네, 그리고 이제 그 공제까지 하고 난 금액이 재산세 차감한 금액이 274만 8천 원인데 이렇게 특례 적용을 받게 되면 세액 공제가 1가구 1주택자라고 네. 판단되면 네, 1가구 맞습니다. 1주택자에 해당되는 걸로 판단되면 특례 적용을 해서 그러면 1가구 1주택자의 이 모기가 계속 안 나타나요? 저희 3명이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자 연령과 보유 기간 기준에 맞춰서 계산된 금액까지 공제를 해주게 되면 근데 요거는 1가구 1주택자만 공제해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종부세는 109만 9,200원이고 우리가 종부세의 경우에는 농특세 부과되죠. 20% 부과돼서 이 금액까지 계산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1세대 1주택자 그 특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세금이 131만 9,040원이 계산되는 걸 그러니까 확인할 수가 1세대 있습니다. 1주택자의 장점은 요 고령자거나 장기 보유 공제가 된다. 요게 네, 장점이죠. 맞습니다. 근데 고령자거나 장기 보유 공제가 되지 않으면 꼭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공동명 이번에는 같은 사례인데 공동명의로 우리가 만약 신고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본인과 배우자분이 이렇게 나눠지죠. 그러니까 각각 1주택자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네, 네. 1주택자가 아니라서 지분율만큼으로 공시가격을 나누고 네. 그 다음에 공제는 6억씩만. 1주택자 아니게 네. 각자 하나 갖고 있는 것처럼 봐서 6억만 공제해주고 그게 60% 하면 2억 4천, 2억 4천. 그럼 요거 합치면 지금 4억 8천. 4억 8천인데 그 앞쪽에 다시 한번 넘겨보시면 여기는 이게 5억 4천이라 과세 표준 자체는 낮아져요. 왜냐하면 네, 6억씩. 여긴 6억씩 하면 12억이 공제되는 거고 1가구 1주택이면 11억만 공제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세율은 0.6이 곱해져서 합쳐보면 종부세 나오고 그 다음에 재산세 빼는 거고 그 다음에 산출세 합쳐보시면 이 160만 원, 170만 원 정도 되는 거네. 네. 178만 3천 원도 178만 계산이 3천 원. 되고요. 그 앞에 한번 해보시면 여기는 산출세액이 248만 원이니까 네. 산출세액이 여기가 더 낮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네. 세액 공제를 세액 받을 수 공제가 없기 전혀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 보니까 종합부동산 세액이 그대로 그 금액이 그대로 공제 돼서 없이. 공제 없이 되고 거기다가 농특세 과세하고 나면 214만 원이 돼서 아까 앞쪽에는 네, 저희가 여기 139만 원, 131만 원인데 214만 원이라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장기 보유도 했고 그 다음에 고령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요 세액공제 효과가 크니까 네, 세액공제 효과가 크니까 이 특례를 적용해서 네. 세금을 계산하는 종부세 계산하는 게 유리하고 근데 여기서 고령자도 아니고 장기 보유도 아니다. 아니면, 네. 그러면 오히려 특례보다는 오히려 미적용했을 때가 더 낮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앞에 네, 금액은 맞습니다. 산출세액이 여기는 274만 원이고 여기는 얘는 178만 원이기 때문에 이 세액공제가 해당이 많이 되는 분이면 1가구 1주택자로 세액공제에 해당되는 오래 보유하셨고 연령이 많으신 분이다. 그럼 꼭 특례 신청을 하시는 게 더 유리하실 거고 네. 반대면 아닌 경우가 더 유리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 있어. 또 다른 케이스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때는 같은 상황이지만 공시 가격이 만약에 12억 원이었을 때를 생각해 봤을 때 단독 명의로 신고를 하게 되면 단독 명의 특례죠. 특례를 적용해서 네. 혼자 보유한 걸로 한 명이 신고하는 경우죠. 네, 이런 경우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유리할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다 1가구 1주택이니까 11억의 세액공제를 맞습니다. 우선 공제를 해준 공제해주고, 거죠. 네. 세액공제가 아니라 그 과세표준 찾을 때 11억을 공제해주고 네, 그러면 1억인데 거기에 60% 곱해줘서 6천만 일단 원이고. 6천만 원이고 세금을 쭉 계산해 보면 일단 산출세액은 25만 2천 원이 계산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세액공제 혜택까지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혜택 공제
그 세액공제 혜택까지 계산을 해보면 실제 부담하는 세금은 10만 원 정도 되고 거기에 농특세 20%해서 대략적으로 12만 960원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 공동 소유한 주택을 만약에 그냥 특례 신청하지 않고 계산한다라고 하면은 그 공시 가격이 12억 원이고 각각 6억씩 공제를 바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이 아예 종부세가 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이거 비교해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도 그냥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까 어떤 효과가 있는 거냐면 공제액의 1억 효과가 공제액 1억이 두 명이 각각 신고하면 공제액이 12억 되는 거고 얘는 공제액이 11억이잖아요. 네네. 공제액 1억을 줄여주는 효과가 세액공제 효과보다 더 큰 거예요. 네, 맞습니다. 세액공제 효과보다 커서 그래서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면서 공동소유를 하셨을 때 이 부분이 양도세는 무조건 유리해요. 무조건 유리한데 그렇게 일부러 만든 거예요. 양도세 유리하게 하려고 소유하는 공동 명의로 하는 거를 권장했던 거예요. 응? 앞에 여러 정부들에서 여성의 인권을 뭐 높인다는 의도로 그래놓고 종부세는 전혀 엉뚱하게 만든 거예요. 처음에 만들 때 잘못 만든 거예요. 종부세 처음에 만들 때 이건 욕을 좀 먹어야 돼요. 그래서 잘못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걸 바꾼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제 안 되니까 사실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더 맞는 거냐면 이걸 더 개정할 때 이렇게 1주택자 혜택을 줄 때 이게 공동 소유라면 1주택자 혜택을 더 높이는 방식으로 그쵸. 줬어야 원래 처음에 공동 소유를 권장했던 의도에 맞는 건데 현재 이 두 개 어느 것도 그 의도에 맞지는 않아요. 처음에 원래 만들었던 의도에. 근데 처음에 너무 엉뚱하게 만들어서 그걸 그나마 혜택을 주게 바꿨는데 현재 기준상 이 두 개가 어느 게 유리한지 명확지가 않아요. 명확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이면 뭐냐면 공동소유를 권장해 놓고 그냥 한 명이 신고하는 게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건 잘못 만든 거예요, 제가 보기엔. 여기서 공동소유의 경우에도 이 혜택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쵸. 여기 네, 부분을 네, 네. 나눠줘서 이쪽이 꼭 유리하게 했어야 돼.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만들어서 여러분이 공동소유 그냥 그대로 두시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요거는 공동소유 그대로 뒀을 때 유리한 네, 뭐 거지만 그쵸. 네. 저희가 앞에 봤던 케이스는 공동소유를 그대로 두면 불리한 케이스였던 거예요. 근데 세법을 제대로 개정했으면 공동소유를 그대로 뒀을 때가 항상 유리하도록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재 기준은 그렇지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중에서 혹시 특례로 적용했을 때 유리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특례로 적용했을 때 유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이 공동소유하신 분들인데 현재 이게 짜증나시면 국세청이나 각각의 어필하세요. 글 올리세요. 공동소유가 무조건 유리하도록 만들어라. 그 방법은 뭐냐? 공동소유도 세액공제가 그대로 적용되도록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적용하도록 여기저기 글을 올리세요. 그렇게 하면 바뀔 겁니다. 이 뭐 모든 정책이라는 게 지금 다 인기로 가는 거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걸 좀 바꾸도록 하시면 제일 좋고, 근데 그게 안 바뀌는 상황에서는 더 유리한 조건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확인하셔서 공동소유가 아닌 특례 적용하는 게 유리한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냐면 장기 보유하셨고 그다음에 연령이 높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지금 돼 있으니까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닙니다. 판단하셔가지고 하셔서 간이 계산하셔서 유리한 쪽을 선택해서 신고하세요. 그다음에 억울하시고 짜증나시면 여기저기 글을 올리세요. 이주 공동소유자들도 세액공제 받게 해라. 그렇게 하시면은 공동소유로 세액공제 받으면 제일 작아질 수 있어요. 이런 방법이 있는데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몰라서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알려주세요. 저도 어필할 테니까. 그래서 우리 건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최대한 건물주의 고민들을 같이 해결해가는. 그래서 함께 저희 모이시면 같이 해결할 수 있으니까 저희 건물주톡 가입하시고 함께 의견을 만들고 서로 협회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우리 건물주들의 이익을 공동적으로 좀 주장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공동명의 가지고 계실 때 어떻게 하시면 우리 종부세를 줄일 수 있는지 함께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드리다 보니까 이게 내용이 좀 불합리한 게 있어서 제가 조금 좀 흥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억울한 부분들은 직접 어필하셔야 돼요. 지금 정부라는 게 알아서 해결해 주지 않잖아요. 각 정부든 정당이든.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어필하셔가지고 이런 잘못된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하고 참여하실 분은 저희 카페나 이런 데 같이 가입하셔서 함께 좀 고민을 같이 하면 더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